이 민주당의 그 이른바 논란을 만들어 놓고 또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이런 걸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은 채로 탈당을 했기 때문에 징계 기간이든 아니든 그건 무관하고요. 김남국 의원은 못 돌아옵니다. 지원금을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지원금 판례가 있어서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천신만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 유치원 3법이 통과된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주주들을 위해서, 투자자를 위해서, 금융 소비자를 위해서 일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대답 못해요?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시작해 볼 텐데, 뭐 저희가 약간 좀 긴장 안 하셔도 되는 게 유튜브 방송이고 가볍게 얘기를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올라오면서 느꼈는데. 그럼 앞으로 오실 때는 네. 오는 분한테 네. 그 복장도 좀 지정해 주세요. 지난주까지 저만 이게 뭐예요? 이게? 아유, 뭐 저 품격 씨 좋으신데. 이게 품격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치 없는 이런데 제가 뭐 구단주도 아니고. 방금 이제 여러분도 느끼셨겠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게 박용진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네, 생각할 네. 때 재밌는 사람입니까? 어떠세요? 유머러스한 사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재밌죠. 그런가요? 어때? 재밌지 않아요? 대학교 때부터 알거든요. 아, 그래 대학교 때부터 하세요? 네. 그리고 본인은 이제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야. 참 재밌네. 근데 상대방은 약간 엇갈린다. 재밌어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제가 유튜브도 유심히 지금 다 봤는데 상당히 재밌으시려고 노력을 한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박용진 의원이 이제 지금도 소장, 개혁파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지난 세기 때부터 정치를 하시는 분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지난 세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그렇죠. 좀. 이 세기에 걸쳐가지고. 그래서 지금 예. 정치권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홍준표 이런 분이 최고 고참인데 96학번인데 네, 네. 그 직후에 한 뭐 1, 2년 뒤부터 정치를 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정말 오래됐네요. 제가 2000년 선거에 첫 출마했어요. 예, 국회의원 선거를. 만 28, 한 10개월? 뭐 이때쯤 출마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젊은 나이라. 저는 그때는 저도 충분히 그런 나이가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애야. 28살 막 넘고 29살쯤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시작을 해서 16년 만에 국회의원이 된 거니까 제 지역구에서. 예. 뭐 나름 이제 윤태근 선수가 볼 때는 산전수전 많이 겪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아니 뭐 이력 보니까 진짜 산전수전 뭐 많이 겪으셨어요. 중고 신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제 어제 청문회 가지고 기사가 좀 여러 개 났는데 박민식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머릿속에 딱 두 가지가 지나가서 왜 검사지 또?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그냥 그 초대 보훈처장으로 앉힌 거는 뭐 청문회도 없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초대 보훈부 장관을 대한민국의 초대 보훈부 장관을 임명하는데 또 검사야. 제가 볼 때는 그 검사만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못된 어떤 그 욕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그 잘못된 확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경찰을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도 정순신 검사 이렇게 앉히는 바람에 인사참사 안 한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 제가 그런 걸 느꼈냐면 첫 번째로 그 이분이 2006년 9월에 검사를 관두고 2008년 4월에 국회의원을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개인 법률사무소를 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선거를 뛰어야 됐기 때문에 한 1년 6개월 정도를 했을 것 같아요. 검사를. 근데 그때 낸 소득세만 7억 4천인 거예요. 7억 4천의 소득세를 낸 거를 그 환산을 해보면 세무사랑 회계사들한테 물어보니까 50억 가까이를 수임했을 거다. 근데 50억을 버는데 7억밖에 안 내나요? 아니 뭐 비용을 다 떠니까 비용을 비용 떠서. 떼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매출은 매출은 50억 그다음에 이제 뭐 소득세는 네네네. 7억 4천 이렇게 낸 건데 이거를 이제 그 제가 물어본 건 아니고 이전에 같이 국회의원 선거를 경선을 했었던 그 전재수 의원이
방송에서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냅니까? 했더니 1. 박인비가 골프 잘 쳐서 돈 많이 버는 게 죄냐? 2세들이 바둑 잘 쳐서 대국료 많이 받는 게 그게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2. 전재수 너는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냈다고 세금 많이 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물어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뭐 큰 문제 없다. 이제 사석에서지만 저한테 뭐라고까지 그러느냐면 서초동에 가시면 저보다 돈 더 많이 버는 사람 세 곳 샀습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마이크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24살짜리 김용균 씨가 받은 위로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억 3천만 원입니다. 평택항에서 깔림 사고로 숨진 23살 청년 노동자 이선호 씨가 받은 산재 위로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억 3,900만 원입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19살 김군의 산재 위로금 7,900만 원입니다. 우리 청년들 자기 목숨값으로 겨우 1억 정도 받고 있는 이 잔인한 세상에 겨우 변론유지서 종이 쪼가리에 자기 이름 석자 올려주고 그걸로 수억씩 받아 챙겼다고 정당하다고 박인비하고 이세돌을 동원해서 얘기를 해요? 그거를 정당한 자기 실력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뇌물이고 그게 뭐 못돼 먹은 정관예우라고 하는 것에 그 적폐이지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안 되고 시작을 이제 재밌는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여쭤보는 이유가 재밌는 사람이 뭔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거는 좀 도리에 안 맞는 것 같다. 뭔가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일단 굉장히 혈압이 오르시는 게 옆에서 쫙 보이니까 그러고 해서 이렇게 쭉 직진. 지금도 보니까 댓글로 삼성생명 조질 때 이미지가 강하다. 지금 들으셨죠? 대한민국 금융당국 수장이 확인한 거 들으셨죠?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충실히 따라야 되겠죠? 회사에 돌아가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회사에 돌아가서 왜 상의를 나오셨어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용국 사장 나오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나오셨어요? 충분히 책임 있게 얘기하실 수 있다면서. 삼성생명의 주주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익은 다 나몰라라 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그 경영권만 확실하게 지키면 돼요? 부사장님? 이재용 회장하고 손잡고 다녀야 되겠어. 이게 좀 이미지가 잡아줄까요? 미리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박용진 의원 활동하는 걸 쭉 보면 같은 발을 양쪽에 저는 뭐 들이대고 있다라고 전 보여요. 보이는 거는. 그래서 욕을 균등하게 여야 지지자에게 균등하게 욕을 지금도 사실 이제 댓글창에 양쪽에서 지금 그 여기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굉장히 좀 활동하시기에 그렇게 양쪽에서 좁혀져 오니까 좀 답답하달까 아니면 좀 쉽지 않다. 맞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겠다. 근데 적어도 그 잣대는 똑같아야 한다. 누구한테는 줄자들이 되고 누구한테는 30cm짜리 들이대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니까 지금 야당으로서 하는 역할 관련해서 목이 매시네요. 에이. 그 여당 때도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조국 장관에게도 그랬고, 혹은 우리 당의 입장과 태도가 잘못됐을 때에도. 그러니까 이미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내기로 결정할 때 우리 당이 내세웠었던 정치개혁, 정당개혁, 책임지는 정치 이런 건 다 무너져 버린 거였고요. 또 위성정당 만들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게 다 반대했었어요. 반대할 때마다 욕 퍼먹고, 또 할 때 또 욕 퍼먹고. 그 이제 민주당이고, 네. 예, 제 답답한 상황이 어떤 거냐. 네네. 민주당 안에서 1등을 해야 대통령도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야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야 내가 원하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꿔나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갖고 민주당 안에서 되겠나. 네.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이런 분들이 투표를 열심히 할 텐데, 그분들하고 척지고 살아가서 되겠나. 이런 고민은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하고 화해하고 소통하고, 척진 거 풀어내고 싶어요. 그렇게 할 생각이고. 그러나 그분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공격하라. 저들이 날 죽이려고 그런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공동체와 민주당의 승리에는 안중에도 없이
막 자기 위해서 장사하고 이러는 정치, 이거 미친 짓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트럼프가 하는 짓을 대한민국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트럼프가 하는 정광훈이 하는 짓을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강도를 하나 좀 더 올리자면 지금 주주 지지층 중에는 나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네,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심지어는 저쪽 당 가서 대선 후보 할 생각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조롱이야 뭐. 어떻게 나가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가 가라 하와이지 무슨 소리야.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여왔었던 정당 정치에서의 민주성, 포용성, 다양한 토론. 지금도 민주당이 저는 국민의힘보다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훨씬 낫다고. 그런데 이거를 계속 내부에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청년 정치인 8명이 뭐 대단한 얘기도 아니잖아요. 대학생 위원장들이 대단한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뭐 당의 민주성을 위해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뭐 처벌을 좀 어떻게 하고 당의 기구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 전수조사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막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내에서 아무 얘기도 하지 말란 말이야? 그리고 그걸 박수치란 말이야? 에이, 됐고. 그런 분들하고 싸우려고요. 박용진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민주당의 대표자가 되었을 때 대한민국이 더 망가져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행히 좋은 성격, 괜찮은 외모, 사람들과 넓게 만날 수 있는 소통 능력. 괜찮은 외모네. 네. 좀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적극적으로 만나려고 생각을 하고, 저랑 의견 다른 분들, 집단 이런 분들은 저한테 욕만 보내고 문자만 보내지 말고 5명도 좋고 3명도 좋으니까 보자고요. 그렇게 안 하고 욕이나 무조건 하려고 그러고 문자나 보내는 건 소통도 아니니까 얼마든지 제가 직접 면전에서 욕을 들어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대신 저한테 욕하는 시간만큼 제 얘기도 들어주실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제가 만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민주당도 변화시켜내고 또 대한민국의 변화에 제가 그 역할을 맡을 수 있으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대도 크니까 네, 조금 쓴소리를 하자면, 이건 박용진의 국한된 쓴소리가 아닌데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자, 2017년 대선 경선 때를 보면 문재인 후보 압도적인 1위, 안희정 2위, 이재명 3위 했을 때 문재인 후보 압도적 1위를 했는데 안희정과 이재명의 또 정치적 미래가 있겠다고 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박용진 의원을 보면서도 지난 대선 경선 때나 전당대회 때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게 아주 뭐 낮은, 정말 볼 거 없는 결과가 아니었어요. 상당한 결과였는데 제가 기대하기로는 이걸 가지고 의미 있는 비주류가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한 지난 2, 3년 동안 그걸로 못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민주당을 걱정하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노무현식으로 표현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은 정확한 어딩은 그게 아닙니다만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죠. 원칙 있는 승리가 가장 좋지만 이길 수 없다면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 원칙 없는 승리보다는. 근데 제일 나쁜 건 원칙 없는 패배다. 하도 찬란했던 시절 민주당은 원칙 있는 승리를 했어요. 김대중도 자기 걸로 이겼고 노무현도 자기 걸로 이겼다고요. 자기 목소리 당당했지. 하고 싶은 걸 다 했다고. 근데 지금은 원칙 있는 패배도 없고 원칙 있는 승리도 없고 원칙 없는 패배기를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박용진 의원이나 뭐 종천 의원이나 조금박해라고 했던 분들은 원칙 있는 승리를 향해서 가되 정말 잘 안 돼서 원칙 있는 패배를 해도 그거는 우리 지지자들이 자랑스러워할 거다. 최선 다했어. 야 진짜 부끄럽지 않아. 자랑스러워. 뭐 이런 거여야 되는데, 물론 일부의 지지자들은 지금 어떻게 윤석열 정부를, 국민의힘을 지지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지지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정당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어쨌든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 민주주의 이런 것을, 그 정신을 잃어가고 있어서 지금 도대체 민주당이 민주주의, 뭐 인권, 뭐 그다음에 뭐 원칙, 뭐 반칙 없는 세상, 특권 없는 세상 이런 거 다 어지간나. 그런 면에서 저는 정치인한테 컨설팅한테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박용진 의원 나오셨으니까 정치는 딱 한 번만 주류하는 거다. 비주류가 좋은 겁니다. 여당할 때도 비주류하는 겁니다. 쓴소리 하다가 정말 언제 한번 여당할 때도 비주류 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 국민들이 원할 때 딱 맡기면 그때 한번 나라 바꾸는 일에 한번 딱 나서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비주류 하는 거를 자산을 막 지금 쌓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어쨌든 당의 현재 주류와 주류를 둘러싼 팬층의 상황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본인도 의지를 굽힐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미세하게 뭔가 팁을 주실 게 있을까요? 박용진 의원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또 하여튼 저쪽 민노당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노무현 오늘 14주기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갔던 길을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목표고, 그러니까 공천, 공천 안 주면 더 탈당해서 또 제3당도 가고 그러는데, 전 때로는 박용진이 당당하게 때로는 장렬하게 전사해도 그냥 그 길을 가면, 그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다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로 평가받았잖아요. 이기고도 뒤로 가고 지고도 앞으로 가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기고도 뒤로 가는 것보다는 지고도 앞으로 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냥 당당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도 잘 하고 계시니까. 근데 좀 이렇게 세밀한 전술적 팁 같은 거라면은 박용진 의원 제 평소에 보면은 네. 관심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부지런해가지고 네. 이 발언의 폭이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좌에서 우로 넓다기보다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네, 그런 네, 느낌이에요. 네. 전 그걸 조금 이렇게 압축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은 조금 정치 개혁 쪽에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뜬금없어 할 건데, 이건 순전히 제 느낌인데, 좀 있으면은 그게 이제 올라오는 순간이 있을 거다. 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유치원 3법 때처럼 좀 이렇게 뭔가 하나를 잡고 그걸로 좀 진득하게 가는. 그리고 당장 될 거 아닌 게 차라리 나아요. 아, 그런 게 나아요? 당장 될 거면은 써먹은다면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실용적인 팁이에요. 예. 당대표 대통령이 된 분들이나 대통령 후보가 된 분들은 적어도 뭐가 있냐면, 큰 정치, 다시 말해서 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뚜렷한 비전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내가 원하는,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이 이런 거다. 근데 작게는 있지만 저는 박용진 의원께서 박용진 의원이 한번 저 사람 대통령 한번 맡겨보면 좋겠는데 저런 걸 꿈꾸잖아. 저런 사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 이런 것이 좀 더 선명하게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이라면은 대한민국, 조금 더 크게 말해서 세계, 저는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이면은 세계 플러스 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 진짜 세계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여고 야구 간에 거의 없어. 안철수 의원이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 전공이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그게 뜬금없이 들리지만 전 또 안철수라는 사람의 생명력이 긴 게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박용진 의원도 세계하고 좀 미래를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그건 이제 민주당의 고민이기도 한 것 같아요. 당대표 선거 때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미래를 놓고 바다다닥 분리라고 반명 비명 이렇게만 됐는데요. 사실은 대통령 후보 내부 경선 때 말씀하신 미래와 관련해서 제 고민에 대해서 막 응축하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거는 같아요. 제 계획과 그 생각을 지난 당대표 대통령 후보 경선 때 내놓았었던 생각을 더 구체화시키고 보다 더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계속해서 두 분 말씀해 주신 훌륭한 그 조언에 잘 맞춰서 하겠고요. 당장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저한테 돌을 좀 던지더라도 그냥 꿋꿋하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민주당을 더 나쁜 데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싸워야 돼요. 정치인이 무조건 굽신굽신 그럴 게 아니라, 저는 제 지역구에서 박용진 의원 다 좋은데 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찬성하냐고 뭐라고 하는 분하고는 싸웁니다. 목사님한테 가서 다시 물어보시라고. 예수님이 누구를 미워하라고 가르친 적이 있냐고. 성경에 그런 얘기도 없어요. 속지 마시고, 그리고 그런 분들하고 싸우고, 목사님들하고도 싸워요. 잘못된 거 주장하시고 신념하고 계신 분들하고는 싸워야죠. 논쟁도 해야죠. 그러나 그런 분들도 제가 지지자로 만들 수 있는 외모와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끝까지 노력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요. 박용진 의원은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오늘 진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박용진 의원의 평가표를 따로 그려서 그 스포츠 프리미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모가 없네. 외모가 없죠.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